2022년 여름 한국 사회는 온통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뜨거움이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세계를 강타한 것이죠. 바로 우영우가 말이죠. 세계적인 방송국 ABC에서는 우영우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 또다시 한국, 세상을 따뜻한 감동으로 자폐에 대한 부드러운 한국인의 시선. 그야말로 극찬을 넘어선 격찬의 연속인데요. 절로 우리의 어깨가 으쓱으쓱하는데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우영우가 16부를 끝으로 18일 종영했는데요. 6월 29일 첫 방송 때만 해도 제작진조차 이런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생소한 채널 ENA에서 방송되는데도 시청률이 단 5회 만에 0.9%에서 9.1%로 10배 이상 치솟는 기염을 토했으니까 말이죠. 정말 ENA라는 방송국은 아싸 최고라고 소리를 크게 질렀을 것 같은데요. 시청률만 높은 드라마는 아니었죠. 재미와 의미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인데요. 최근 흥행작 중 사회적 논의가 이토록 활발히 일어난 드라마는 전무했는데 우영우는 달랐죠. 주인공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두고 장애와 소수자에 대한 거대한 공론장이 만들어졌고 장애를 가진 여성이 원톱으로 등장한 한국 드라마는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 말이죠. 한 대중문화평론가는 장애가 의학적인 기준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장애인을 사회가 배제하느냐, 받아들이냐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문턱이 전혀 없는 곳에서 휠체어 장애인은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고 모두가 수화를 하는 곳에서 청각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닌 것처럼 정명석, 최수연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우영우는 장애인이 아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매 회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건을 등장시켜 극의 몰입도를 높였는데요. 치열한 법리 싸움에 초점을 맞춘 법정극을 탄생시킨 것도 우영우의 성과입니다. 선악 구도를 부각하는 기존 법정 드라마를 답습하지 않고 드라마에는 정의롭기만 한 변호사도 권력과 탐욕에 눈이 먼 변호사도 없다. 그 중간에서 외줄타기를 하며 고민하는 직장인이 있을 뿐이다. 를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판사 출신 문유석 작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우영우는 변호사란 그래도 약자를 어쩌고 하면서 감동적 연설을 하지 않는다며 이 담백함과 절제가 오히려 더 큰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는데요. 드라마 주인공인 우영우의 천재성이 부각되면서 대다수 자폐인을 소외시키고 현실을 왜곡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고기능 자폐인 천재 변호사를 등장시켜 대다수 자폐인을 소외시키고 현실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우영우처럼 능력이 뛰어나고 매력적인 장애인만 일반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제작진이 논란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작품의 한계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계에도 대중문화 특성상 판타지적 요소를 배제하기는 어렵죠. 한 드라마 평론가는 2회에서 우영우라는 캐릭터의 판타지성을 부각시켜서 대중성을 높인 다음 또 다른 회차에선 자폐인이나 지적장애인의 사랑, 다루면서 작가가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던졌다며 에피소드를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대중성과 작품성 사이에서 세련되게 서사를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대중문화평론가는 장애인 캐릭터를 사실감 있게 그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우영우를 매력적으로 그림으로써 대중이 감정이입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슈까지 같이 관심을 갖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초중반까지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우영우는 후반에 접어들면서 뒷심이 모자르다는 중론인데요. 신선함을 선사해왔던 우영우마저도 한국 드라마의 3대 클리셰는 넘지 못했던 탓이죠. 다름 아닌 출생의 비밀, 무리한 로맨스라는 상투성의 덫이 바로 그것이죠. 우영우는 한바다의 경쟁사인 태산 태수미의 숨겨진 딸이고 정명석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암에 걸립니다. 그나마 관련 내용이 고구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 건 불행 중 다행이죠.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는 에피소드는 8회 한 회 안에서 소화됐으니까 말이죠. 최수연과 권민우가 느닷없이 썸을 타는 장면도 상투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는 억지 로맨스 때문에 작품의 완성도를 훼손한 면이 있다며 PPL 없는 드라마로 호평받았는데 결국 PPL도 등장해 자본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황진미 평론가는 우영우와 이준호의 로맨스는 다룰 만했지만 최수연과 권민우를 엮는 건 다소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촘촘했던 변론 과정도 후반부로 갈수록 거칠어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영우가 있어 우리에게 22년 여름은 무덥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때론 감동을, 때로는 웃음을 선물받았죠. 드라마 속 에피소드,
등장인물 대사 하나에도 대중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제작사인 A스토리는 시즌2 제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건 왜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